현재 세븐일레븐은 개발 담당을 늘리고 조건을 일부 완화하며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움츠려 들어있던 GS15도 추석 이후 CU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편의점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공간이 됐습니다. 집 앞에서 간단히 도시락을 사 먹고 늦은 밤 급한 생필품을 해결하죠. 택배, 배달, 간단한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말 그대로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을 앞둔 지금 편의점 업계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쿠팡 등 온라인 유통의 성장, 장기화된 경기 침체, 인건비 상승과 점포 과포화 등 여러 문제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성장 동력이 사라졌다, 이미 포화 상태다라며 위기를 말하곤 합니다. 반대로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새로운 전환점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죠. 오늘은 복잡한 이 현실을 5가지 핵심 흐름으로 정리해 2026년 편의점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을) 이야기하려면 2025년이 어떤 해였는지를 살펴봐야겠죠. 2025년은 편의점 업계에서 암울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든 한 해였습니다. CU, GS,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4사 모두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업계 1, 2위인 CU와 GS는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못했고, 세븐과 이마트24는 적자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출점 및 재계약 시 조건을 틀어막고 신규 출점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전국 편의점 수는 약 5만여 개로 사실상 정체 상태를 넘어 감소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이는 신규 출점보다 폐점이 더 많다는 뜻인데, CU만이 순 증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 GS, 세븐, 이마트24 모두 점포수 감소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미 동네를 둘러보면 골목마다 편의점이 2-3개씩 붙어 있습니다. 인구 대비 일본의 2배 수준이니 과밀화가 심각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전체 매출 총액은 증가했지만 점주들의 실질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미래 전략이라 불렸던 무인 점포는 적극적인 개발은커녕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사가 잘 되면 24시간 운영을 하고 무인을 하지 않을 텐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무인 시스템을 도입한 점포들은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 절도와 관리 문제, 담배와 주류 미판매 등 소비자들의 낯섦 때문에 완전 무인은 힘들어졌고 많은 무인 편의점들은 결국 폐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무인 시스템을 도입한 점포들은 모두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무인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매출이 괜찮으면 2개, 3개, 심지어 10개 이상 점포를 운영하는 다점포 점주가 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점포를 정리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수익이 줄고 관리 부담은 커지니 차라리 접는 선택을 한 겁니다. 즉 2025년은 편의점 업계가 무한 성장 신화를 끝내고 생존 모드로 전환한 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편의점 시장을 한눈에 보는 키워드를 정리해볼까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성입니다. 예전에는 본사들이 점포수 늘리기 경쟁에 매달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국에 5만 개가 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점포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한 점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내느냐가 관건이 된 거죠. 단순히 매출 업계만 보는 게 아니라 순이익과 점포당 효율이 핵심 지표가 됩니다. 두 번째, 차별화입니다. GS는 건강과 뷰티 상품을 전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500개 점포에는 헬스앤뷰티존을 만들어 건강식품과 뷰티 제품 60종 이상을 집중 판매 중입니다. 여기에 유명 셰프, 유튜버, 게임사와의 콜라보 상품으로 젊은 고객층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CU는 건강기능식품과 PB 상품을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6천여 개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인허가를 확보했고, 단백질, 혈당 관리,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웰빙 제품을 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가히트 PB 상품 개발에도 집중하면서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성비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만족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편의점도 여기에 발맞춰 PB 상품, 세트 상품,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료, 간편식, 간식류 같은 일상 필수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강화하고 1+1, 2+1 행사나 소량 포장 전략으로 고객 유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싼 가격이 아니라 품질과 편리함까지 잡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신시장 개척입니다.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사들은 해외 시장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CU는 몽골과 베트남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GS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서 점포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일본 본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상품들을 계속 들여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식 도시락, 라면, 디저트가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K푸드 붐과 맞물려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전에는 24시간 영업이 편의점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제 가도 열려있는 곳, 밤에도 든든한 곳, 이게 바로 편의점의 이미지였죠. 그런데 요즘은 심야 시간대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세,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이 시간대는 사실상 적자 운영인 점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18시간이나 19시간만 운영하는 점포, 즉 탄력형 점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2026년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이 이런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점주님들에게 야간 미운영 가능이라는 혜택을 내세워 신규 가맹 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재계약할 때 24시간보다 19시간 전환이 오히려 당연한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업계 1, 2위인 CU와 GS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CU는 여전히 24시간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수 입지나 이미 19시간으로 운영 중인 점포가 아니라면 본사 결제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GS도 비슷하긴 하지만 CU만큼 강하게 고집하진 않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일부 지역에서는 브랜드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런 운영시간 정책이 무기처럼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CU가 24시간 운영을 고수하는 점포들을 GS가 18시간 운영 가능이라는 조건으로 설득해서 브랜드 전환을 시도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은 편의점은 24시간이라는 공식이 무너지고 효율적인 운영시간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본사와 점주 그리고 점주와 근로자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질 전망입니다. 노란 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3개월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 중심의 법 개정이 잇따르면서 점주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 봉투법은 근로자와의 분쟁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였고 단기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과 해고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지키기, 연차 휴가 등 이런 법들이 정말로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비용과 책임이 본사가 아닌 점주에게 집중이 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결국 점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본사의 수익 구조 개선이나 법률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한 발 물러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 그리고 점주와 근로자 간의 마찰이 동시에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편의점 운영은 상품 경쟁도 경쟁이지만 사람과 법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사와 점주가 함께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위기는 훨씬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에도 편의점 업계의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상권 최적화, 상권 통합입니다. 예전에는 점포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조가 변화했습니다.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여는 시대가 끝나고 잘 되는 점포를 더 잘 되게 만드는 시대로 전환이 될 겁니다. 과거에는 한 지역에 편의점들이 여러 개 들어서 서로 매출을 잠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사가 가까운 점포를 통합하거나 조정해서 한 상권 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점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전체 가맹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입니다. 또한 상권 통합이 불가능하면 가능성 있는 점포의 리뉴얼과 확장을 유도하며 투자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본사는 아무데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제안이 왔을 때 빠르게 수익성을 검토해 보시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강심장이 필요합니다. 결국 2026년에는 누가 많이 여느냐가 아니라
누가 상권을 잘 관리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편의점 업계는 양적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효율과 차별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브랜드 선택에 있어 수익 구조와 본사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은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입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본사 손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6년 편의점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없는 산업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비용으로 새롭게 도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븐일레븐은 개발 담당 인력을 늘리고 점포 조건 일부를 완화하며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혹시 CU에게 매출, 영업이익, 점포수 3관왕을 내준 것이 조금은 자극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움츠려 있던 GS도 움직일 조짐이 보입니다. 추석 이후 CU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조건들을 완화하고 개발 담당자들의 평가를 강화하며 점포 오픈 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편의점 업계였지만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새로운 소식 있으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